매일 아침 한 움큼씩 챙겨 드시는 영양제, 혹시 헛돈 쓰고 계신 건 아닐까요? 똑같은 영양제인데도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차이는 바로 먹는 시간과 방법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잘못 먹어온 영양제 복용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영양제 값은 그대로인데 효과는 2배로 만드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영양제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의사 선생님도 권하시고 TV에서도 좋다고 하니까 하나둘씩 늘어나서 이제는 아침마다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효과를 모르겠지?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영양제를 먹는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영양제 자체가 아니라 바로 먹는 방법에 있었어요. 같은 영양제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메마르면 싹이 안 트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달라지는 영양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드시는 철분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또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철분제는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아침에 우유 한 잔 드시고 철분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절대 안 돼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이 철분 흡수를 확 떨어뜨려요. 마치 문 앞에 큰 돌을 놓아서 손님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과 같아요. 또 커피나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떫은 맛 성분, 이게 철분과 만나면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오늘부터 꼭 바꿔주세요. 그럼 철분제는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 1시간 전이나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철분제를 드실 때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비타민C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요즘 정말 많이 드시는 오메가3 이야기예요. 심장 건강이나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오메가3는 철분제와 정반대예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에요.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만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 게다가 공복에 먹으면 비린 트림이 올라오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생선구이나 고기를 드신 후에 오메가3를 드시면 몸에서 훨씬 잘 받아들여요. 마치 기름진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잘 트는 것처럼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메가3가 몸속에 잘 스며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철분제는 아침 공복, 오메가3는 식사 직후. 이것만 바꿔도 영양제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유산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장 건강 때문에 유산균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식후에 드시는데 사실 이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에요. 이 균들이 우리 장까지 살아서 도착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식사 직후는 위산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엄청 강하게 나오거든요. 이때 유산균을 먹으면 대부분이 위산에 죽어버려요.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전이 가장 좋아요. 이때는 위산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유산균을 드시거나 자기 전에 드시면 돼요.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 속이 자주 안 좋으신 분들은 복용 시간에 따라서 효과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한 번만 바꿔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비타민 이야기를 할까요? 비타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물에 녹는 비타민과 기름에 녹는 비타민. 비타민 A, D, E, K는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들은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비타민들은 기름과 함께 있어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어요.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거의 안 되고 그냥 배출돼요. 돈만 버리는 거죠. 특히 비타민 D는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먹었을 때 혈액 속 농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이어트 중이라 식사를 가볍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견과류 한 줌이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 드시고 비타민을 드시면 돼요. 작은 기름 한 방울이 비타민 흡수를 확 높여줍니다. 종합 비타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종합 비타민에는 물에 녹는 비타민과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복보다는 아침 식후가 가장 좋아요.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칼슘은 좀 다르게 드셔야 해요. 칼슘은 종합 비타민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나 아연과 만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마치 좁은 문에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면 막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아침 식후, 칼슘은 저녁 식후로 시간을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서로 방해받지 않고 각자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칼슘을 드실 때는 커피나 탄산음료를 피하세요. 최소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메모해 두세요. 철분제는 아침 공복에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우유나 커피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시고요. 오메가3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특히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유산균은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전에 드세요. 비타민 A, D, E, K는 식사 직후에 기름 있는 음식과 함께 드세요. 종합 비타민은 아침 식후에, 칼슘은 저녁 식후에 따로따로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지금까지 드시던 영양제의 효과가 2배는 좋아질 거예요. 같은 돈 쓰면서 훨씬 큰 효과를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양제는 꾸준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성분도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양제 복용 시간표를 다시 짜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철분제와 유산균, 아침 식사 후에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오메가3, 저녁 식사 후에는 칼슘. 이렇게만 바꿔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영양제는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복용 시간과 음식 조합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무심코 먹어온 영양제라면 새 제품을 사기 전에 복용 타이밍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흡수율 반토막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가는 100세마을 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